에릭 프롬 명언 모음. 에릭 프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태인이자 독일계 미국인으로 사회심리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이고 인문주의 철학자이다. 에릭 프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주요 목표는 더 강하고 자유롭고 고귀하며 본질적으로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혁명적이었던 에릭 프롬의 인본주의적 관점을 대표하는 이론이다. 그는 20세기 전반 비극적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인류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이 침식되고 가치와 원칙의 위기적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유를 그가 남긴 말과 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은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실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근친상간의 형태이자 우상숭배이며 우리의 광기이다. 애국심은 그 종파 중 하나이다. 우리의 소비자 및 시장경제는 당신이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지불할 돈이 없다면 행복의 기회를 잃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노력에서 온 것, 내면에서 오는 것만이 가장 싼 종류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사랑은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대답이다. 소유는 사용에 의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바탕에 두고 있다. 하지만 지적 창조력이나 이성, 사랑 같은 존재적 가치는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증대된다.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며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며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미숙한 사랑은 말한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말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최대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최대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은 휴식처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 성장하고 일하는 것이다. 사랑은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한 사리 분별이 있으며 만족스러운 유일한 해답이다. 만일 한 사람이 오직 단 한 명의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애착이며 또는 이기주의가 그 사람으로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 탐욕은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함에도 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는 끝이 없는 노력과 수고를 소진시키고 고갈시키는 끝이 없는 구덩이다. 19세기의 문제는 신이 죽었다는 것이다. 20세기의 문제는 인간이 죽었다는 것이다. 마치 사랑이 모든 사물과 한 사물에 제한된 부조화를 이해하는 적응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성도 인간이 맞선 전 세계를 이해하고 포옹하는 인간의 능력이다.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주요한 과제는 그가 원하는 가능성과 잠재성에 보다 나은 상태로 그 자신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의 노력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그 자신의 개성이다. 인간은 그 자신의 존재의 문제를 그 스스로 풀어야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사랑에서 패러독스는 두 명의 사람이 하나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두 명의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 부자이다. 사랑은 완전한 자기 자신의 고결한 상태와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부 세계와 자신을 결합하고 그 상태의 자기 자신과 누군가와의 또는 무엇인가와의 합일이며 일치이다. 마치 현대의 대량 생산이 상품의 규격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과정도 인간의 규격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규격화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사람들의 가치가 거래되고 소비되는 시장을 생각해 볼 때 두 사람이 서로가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서로 간에 거래되는 편애와 이익을 제외한다면 사랑은 대개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매우 자주 슬픔에 빠지지 않고는 세계에 대해 깊은 대답을 할 수 없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약함이 인간이 가진 문화를 탄생시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완전히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사람은 한 인간으로서 죽기 이전에 새롭게 태어난다. 원인은 그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짐으로써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원인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낮추어 봄으로써 탄생한다.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에 사다리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부도덕한 가면을 더 깊이 둘러쓰게 된다. 꿈과 신화 양쪽 모두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자신에게로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이다. 만일 우리가 신화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움직이느라 바쁘지 않은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을 놓치게 된다. 창조력은 객관적인 확실성을 향하여 움직이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전하고 온전한 정신이란 진부하고 틀에 박힌 기존의 틀로 규정 지은 것일 뿐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사랑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 된다. 진정한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현대인은 무슨 일이든 그것을 재빨리 해치우지 않으면 시간을 손해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과 함께 ten이 얻는 것은 무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유일한 의미는 자신이 어떤 힘을 지녔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를 본받자. 어린아이의 집중력을 배우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도전하는 어린아이의 그 인내를 터득하자.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자기 자신이 아닌 상태 이상으로 부끄러운 것이 없다. 또한 자기 자신의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긍지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없다.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직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미래의 자신을 현재의 자신과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으며 자신이 현재 바라고 있는 대로 느끼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평화이다. 그것은 어떠한 노력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과거의 위험은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이었는다. 미래의 위험은 사람이 로봇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활력은 비전의 산물이다. 위대하고 아름답고 중요한 그 어떤 것에 대해 비전이 없다면 그 활력은 감소되고 인간은 생명력이 약해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